전국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라이브 HS K-트렌 정시사중 국어학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학원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9월 시험의 주요한 문제형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런 문제풀이 기술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요. 저희 최은정 사대는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수업이라고 하면 좀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내가 보는 화면에는 주로 PDF 파일이 뜨고 선생님이 어떤 필기 같은 것만 보이고 선생님이 좀 잘 안 보이는 이런 형태를 보통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업에 직접 참가하는 느낌이 너무 안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수능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 딱 그런 식으로 지금 잠깐 이게 보이는데요. 그냥 똑같이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시간을 똑같이 드리고 네, 온라인도 지금 하셔야 돼요. 소리 내셔야 돼요. 같이 챙기면서 뭔가 조금 정말 내가 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게 한번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오프라인이 가장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수업만의 아주 오프라인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강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하는 시간에 그래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수업을 동시간대에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반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빨리빨리 공부를 해서 이 매일반을 좀 들어서 빠르게 6급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인데 직장인인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회사에 있어야 돼. 그런 경우도 여러분이 이 수업을 수강하시게 되면 제가 이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열어드려요. 언제든지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일주일간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늦게 퇴근하고서라도 들으시면 되겠고 당연히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반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 솔직히 제가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제일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카톡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딱 보면 카톡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뭔가 불안해하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그러고 있으면 제가 되게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라이브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중에 들어도 상관없으니까요. 듣게 되시는 경우는 좀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설명은 되게 어려워서 한 번만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돼. 그럼 돌려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체도 어쨌든 이론적으로 일주일 안에 몇 번을 보셔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다 보니까요. 전국에서 되게 많이 들으세요. 부산도 있는 것 같고 뭐 멀리는 제주도도 있었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 강의를 신청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저희 시사증권가 홈페이지 오시면 그 수강 강의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후기만 한 600개 정도 되거든요. 보시면 라이브 수업 듣고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땄어요. 취득했어요. 라는 후기들 보시면 나 라이브 강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강남역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독해 1부분은 사실 전반적으로 좀 쉬웠어요. 너무 쉬워서 제가 얘기할 거리가 조금 없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유형들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딱 보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난이도. 라고 생각하셨으면 되고 그래도 그 와중에 역시 이건 좀 자주 나오는구나 했던 것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문장 분석력에서 문장 성분의 부족이 있고 과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용은 뭐냐면 이미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호흡이 끝났는데 그 뒤에 또 쓸데없는 내용을 더 붙여서 문장에 쓸데없는 내용으로 인해서 틀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라면 부족한 거는 주어, 크게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중에 하나가 보통 빠져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요번 시험 54번에 나왔던 걸 한번 보시면요. 面对同一份古今乐谱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뭐 대략 어떤 악보를 보고도 不同琴家演奏出来的音乐 서로 다른 이런 음악가들이 연주해낸 음악은 자 했어요. 很大差异 큰 차이가 누가 봐도 뭐가 없죠? 서술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다. 요거는 지금 서술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기출을 한번 볼까요? 사실 우리가 요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잘 나오는 문형이라서요.
通过什么什么什么活动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건 말 그대로 전치사 구조예요. 전치사 구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괄호를 하는 이유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in the classroom 이런 거는 왜 괄호를 해버리냐. 이 괄호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한테 주는 신호는 뭐냐면 얘는 생략해도 돼. 빠져도 돼. 없어도 돼. 그닥 중요하지 않아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얘 없이도 문장은 성립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치자면 我 주어죠. 在北京 전치사 구조예요. 学 한유에서 在北京이 없어도 我学 한유만으로도 기본 정보는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통고라는 전치사 구조가 없어도 뒤에 문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时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동동사잖아요. 大家로 하여금 자세하게 해석 안 해도 호흡으로 넘기시면 돼요. 모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했다. 자, 이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봤을 때 갑자기 중국 사람한테 모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했어 라고 하면 중국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뭐가? 뭐가 이거 하게 만드는 건데? 라고 당연히 묻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가 없는 상태다? 주어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를 어떻게 쌤 만들어줄까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고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활동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 활동이 모두들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실은 호흡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괄호에서 탈출을 시켜주려면 우리가 전치사였던 통고어를 빼주시면 저절로 앞에 꾸미는 말과 함께 주어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서술어 없는 거, 주어 없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2월 기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짠메이, 찬미하는 것, 칭찬해주는 것은 뿌진, 그리고 작은 여기 하이가 보여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한 不仅能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感到快乐和满足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주어로 계속할 거예요. 칭찬해주는 것은 还能够增强 강화시킬 수 있다.彼此 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을 하다가 말았어요. 增强 彼此는 따페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목적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彼此的感情 서로 간의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서술어가 없는, 근데 좀 여기 딱 보셔도 알겠지만 제일 쉬워요. 딱 보면 뭔가 빠진 게 너무 표시가 많이 나잖아요. 이번 시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량의 표현, 수량의 표현은 거의 한 99%가 이 문제인데요. 수량 관련 표현은 절대 2개 이상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한번 건드렸으면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데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보시면 태양의 20%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 앞에 뭐를 붙였냐면 부따오. 여러분 부따오라는 말이 있으면 수량 밑이에요? 수량 위에요? 네, 당연히 20%가 약간 안 되니까 수량 밑이 되겠죠. 근데 뒤에 또 뭐를 썼어요? 이상. 당연히 이게 의미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중에 하나만 써야 한다. 요게 이제 수량의 표현. 2월 기출 한번 보실까요? 2월 기출 보시면 리우그 라는 말이 있어요. 리우그 6개. 근데 앞에 뭐로 썼어요? 따 위에 대략. 대략이라는 말을 쓰면 이미 이 숫자를 흔든 거예요. 아, 정확한 숫자가 아니구나. 근데 또 뭐를 써서?左右를 써서 또 흔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한국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순간에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한국어가 어법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이 평상시에 하는 중국어가 다 어법, 어휘적으로 맞는 말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나랑 너랑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랑 너랑 틀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요. 이 말을 평상시에 되게 많이 쓴다요. 그래서 따 위에 뭐뭐뭐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법적으로 틀린 말이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생산성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자꾸 볼 수 있는 문제형은 이렇게 2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요. 독해 4부분이었어요. 독해 4부분. 자, 정리를 해보면 긴 글을 읽고 4개의 문제, 질문에 답하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요게 속독이 되게 잘 됐어요. 이번 시험이. 보통 5편이 출제되잖아요. 5편이 출제되면 속독
잘 되는 글이 있고 좀 잘 안 되는 글이 있고 이러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편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속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속독이 되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읽어야 예, 답이 나오는 게 한 편 빼고는 나머지 4편은 너무너무 속독이 잘 된 거 있죠. 그거는 단어 어휘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독해 4부분에서 말하는 속독은 뭐냐? 속독은 있게 글을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글 전체를 다 읽을 필요 없이 포인트, 이 문제 답은 요런 표현이 나오는 곳에 딱 가면 그 주변에 있겠다 라는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만 읽고 바로 답을 찾는 걸 속독이라고 합니다. 물론 속독은 또 다른 뜻도 있죠. 전체를 다 읽는데 되게 빠르게 읽는다. 근데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독해 4부분에 오늘은 한 2편을 그러니까 8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워낙 속독이 잘 됐으니까. 먼저 85번부터 88번까지 4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총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실게요. 进行该研究的专家, 이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 중, 자, 不包括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혹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쨌든 아는 걸 찾는 문제 있잖아요. 아닌 걸 찾는 문제를 만났을 때 A, B, C, D를 딱 봐요. 봤는데 A, B, C, D의 길이가 다들 길고 막 문장형으로 돼 있고 이럴 때는 요 위에 문제에서 뭔가 포인트를 딱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일단 찾아가야겠다 하는 걸 잡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A, B, C, D를 보면 뇌신경학자, 생물학자, 물리학 교수, 아동병원의 의사. 되게 짤막짤막하면서 뭐가 있죠? 규칙성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것들은 서로 이 중에 아닌 걸 찾는 거니까 3개가 굉장히 근거리에 옹기종기 모여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A, B, C, D를 먼저 기억을 하셔서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쭉 훑다가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거기서부터 훑어보면 분명히 그 주변에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을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충 우리가 훑어봤잖아요. 1번 단락 앞부분에서 얼마 가지 않아 뭐가 나왔냐면 生物学家가 나왔어요. 生物学家.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生物学家曾联合脑神经研究机构 뇌신경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지 및儿童医院的专家 나왔어요. 그래서 아닌 거는 C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닌 거일 때도 우리가 대처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렇게 A, B, C, D 중에 하나라도 겹치는 게 나오면 고기를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째 문제 보시면 被妈妈抱着走动的时候 라고 했어요. 엄마에 의해서 안긴 채로 엄마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잉어리네요. 아가들은 후이점이야. 어떤 것을 보입니까?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독해 3부분을 안 다루잖아요. 근데 요 앞에 딸 이렇게 보면 독해 3부분을 또 하는 날이 있거든요. 이게 부분마다 보기를 봐야 하는 것과 보기 안 보고 그냥 바로 푸는 게 유리한 부분이 다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잘못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뭔가 보기를 봐야만 한다. 무조건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봐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증이 있어요. 근데 독해 3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왜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좀 찾아보는 성의를 보여주세요. 지난달은 안 했어요. 지난달은 안 했고 그 전전달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독해 4부분은 보기를 읽는 게 훨씬 유리해요. 훨씬 유리해요. 일단 이유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A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 이 단어 진짜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일단 내가 아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션티 그리고 벌레 충자가 들어가고 혹시 요거는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요약 쓰기 수어시 그것도 모르면 그냥 한자를 요런 한자가 들어가네 봐도요. 左右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사실 우리 6급 이거 모르면 안 되긴 하는데 자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 左右는 알죠? 왼쪽 오른쪽으로 뭐 하다. 똥짱 시황 이것도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닌데 사자성어라서 동서가 들어가네. 자 D 이거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단어긴 한데 요거 알죠? 울어 애기가 울 수 있다. 이렇게 ABCD를 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 포인트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 표현을 찾아가면 답이 그 주변에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거니 요거요. 뭔가 애를 안고
엄마가 가만히 안 있고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그 상황. 자, 그래서 1번 단락엔 더 이상 없었고요. 2번 단락에 갔더니 实验的结果是 마마. 요거는 일단 앉아서 껴안고 있을 때,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요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이야기를 패스하고 나면 병열, 그럼 반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 엄마가 一走动起来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자, 이제부터 답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婴儿立刻就老实了.老实란 말 없어요. 不但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보입니다. 不哭 울지 않는다. 그럼 일단 이건 아니네요. 그죠? 很多自发性的动作自发性的动作 그런 말이 없었어요. 显著减少 넘어가요. 身体也 몸 또한. 身体는 우리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내가 아는 단어. 그러면 겹치는 단어가 있으면 요런 단어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身体也会放松下来. 방송은 일단 안 나왔어요. 그죠? 还有略微 약간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평상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도 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 단어는 정말 6급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따페이도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거는 이제 풀이가 끝난 다음에 따로 그 단어를 다뤄요. 근데 말고 풀이를 할 때만큼은 학생들이 모를 것 같은 단어는 저도 모른 척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사실 제일 안 좋은 경우인데 이게 포인트가 학습의 포인트가 완전히 산으로 가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단어들 정리된 거 다 읽고 해석 다 해요. 일단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 낭비예요. 첫 번째, 그 단어들 중에 대부분의 HSK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런 게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주공학도 나오고 지리학도 나오고 심리학도 나오고 이런다고요. 우리가 굳이 한국어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를 외울 필요도 없는 걸 다 봐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푼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해석 못하면 못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HSK 6급 시험에서 실제력을 다 읽을 시간이 있냐? 절대적으로 없죠. 그렇게 풀어서는 이건 승산이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이 단어 되게 어렵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런 텐션으로 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요렇게 보통 풀이를 한다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꾸 일깨워줘요. 여러분 절대 단어를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풀이가 다 끝났어요. 요 단어는 사실 알았어야 해요 하는 것들은 나중에. 물론 이거는 지금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듣기도 똑같아요. 자, 87번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큰 따옴표요. 큰 따옴표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표현 나 글자 하나도 안 바뀌고 여기 있어라는 약속. 그리고 큰 따옴표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위에도 큰 따옴표 돼 있을 가능성이 커서 왜 큰 따옴표가 딱 보이면 바로 위치 선정이 되게 쉽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반응을 具备 갖고 있는 아가들의 어떤 특징을 찾으래요. 思维活跃 6급, 5급 단어인데 되게 생각이 활기차다. 빨리빨리 돌아간다. 이건 쉽죠. 기억력이 좋다. 생존 능력이 더 강하다. 호의표하다. 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느낌을 표현할 줄 안다. 자,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잘 보이는 거 있죠, 위치가. 단, 요런 포인트를 찾았을 때 항상 거기에 포함된 문장부터 좀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작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被大人 어른들에 의해 抱起来走动的时候 안긴 채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반응 패턴은 아이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다? 最大程度的 가장 큰 정도로 아주 크게 配合父母的行为 어쨌든 그런 말이 없었던 건 확실하고 提高父母行动的效率 어떤 부모의 행동의 효율을 높이다. 효율을 높이다라는 말 없었고 增加 뭐를 증가시켜요? 在紧急状况下 긴급한 상황에서도 存活的几率 살아남을 확률을 높인다. 가장 유사한 말은 뭐가 되겠죠? 네, C가 됩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88번. 자,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이 글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거 주제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글의 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그 다음 세 번째, 이 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리는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예요. 이런 글은 어떤 책에서 발췌했을까요? 이것도 다 주제를 물어보는 건데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 보통 네 번째 문제로 보통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 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보통 느낌이 이미 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이런 내용들이잖아 지금. 우리 앞에 세 문제를 보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연구에 참가했던 사람들 막 나왔었고 그 다음 이렇게 아기를 안고 걸었을 때 애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 다음에 이 반응을 가진 애들은 되게 생존 능력이 강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런 다음에 보면 6월 유아들의 智力라고 하면 뭐예요? 지능. 6급 단어죠. 지능? 지능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네. 식품. 아이고 보자마자 아니네. 애들을 키워요. 아기들을 키우는 대백과 사전 같은 거. 모든 지식들이 들어있는 책. 괜찮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 우주의 비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C. 요거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우리 97번에서 100번까지 또 나왔어요. 또 뭐가요? 요거 찾으래요. 심지어는 1번 단락부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뭐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포함된 문장을 잘 읽고 유추하셔야 돼요. 유추. 자, 일단은 ABCD를 읽어줄게요. 各走各的路 각자의 길을 가요. B 出现了故障 고장 났어요. 有不同的心态 서로 다른 심리 상태를 갖고 있어요. D 面临很大的危机 큰 위기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면 이거 뭐 찾는 건 일도 아니고 요게 포함된 문장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맨 처음으로 갑니다. 동물과 식물은 그리고 뭐 모르면 넘어가요. 似乎是 마치 뭐인 것 같냐면 네, 일단 켜놓고 갈게요. 从生命起源时 생명이 아주 시작됐던 그때부터 한 두 가지 종류의 생물 형태인 것 같다. 요것만 읽고는 제가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문장 더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并非如此 굉장히 잘 나오는 말인데요. 并不是像这样 네,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데요? 双方就有很多互相学习的经典案例라고 했어요. 서로 막 이렇게 학습이 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다. 되게 많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지금 뒤가 뭐야?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뒤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을 기준으로 사실은 쌍방이 되게 서로 학습이 된다 라고 얘기했다면 앞쪽은 뭐라 그럴까요? 전혀 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가지의 생명 같아 보이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나마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A. 그리고 이 사자성어 뜻 자체가 원래 저거예요. 각자의 길을 가다 라는 뜻입니다. 네, 요렇게 유추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통고 니타이 수임 이 말 몰라요. 저도 모를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동물들은 거의 다다오 셔머 무디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까? 힌트는 니타이를 잡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A, B, C, D 읽을 거예요. 시인, 이식, 이성을 끌어당겨요. B, 또 B, 펑유 피하는데 바람과 비를 피한대요. 자, 쭈, 짓는다. 워는 우리 6급 단어로 둥지 같은 건데 선생님 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짓는다. 이런 거 다 둥지거든요. 둥지를 짓는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봐주세요. 부호, 리우, 사냥감을 잡는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무조건 이걸 통해서기 때문에 이 단어를 찾아갔더니 2번 단락에서 앞부분 조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포함된 문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일단 띄워놓고 할게요. 이게 포함된 문장. 这些动物们的 행위는 不仅 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나와 있어요. 짝이 거의 잘 모르는데 그치만 우리가 이 단어도 나온 적이 없어서 패스. 또삐 아까 우리 봤죠. 하긴 얘는 이 단어인데 얘는 바람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还可以协助他们捕捉猎物 아까 여기 있었죠.猎物 그리고 捕捉 부호 거의 비슷한 말로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D. 자, 사부분에서 보기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 제가 얘기할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A, B, C, D를 안 읽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잘 찾았다 쳐요. 여기 답이 나온 걸 모르고 여기 만약 계속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치면 만약에 이거 마침표도 아니고 쉼표까지 붙었다면 계속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읽고 나면 혹시 답 나온 거 아니야? 내려와서 결국 ABCD 읽어야 안 읽어요?
결국 읽잖아요. 이게 안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ABCD를 읽어요. 앞에 읽냐 뒤에 읽냐의 차이인데 앞에 읽게 되면 저처럼 먼저 읽으라고 하잖아요. 읽게 되면 이게 답이 나온 걸 금방 그 위치에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멈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읽다가 내려가서 ABC를 읽다가 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지나왔나? 이러면서 또 앞에 가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되게 돼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4부분만큼 반드시 ABCD를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99번. 당연히 이 꽃을 찾을 거예요. 저도 이 꽃이 뭔지 몰라요. 한자로 찾을 거예요. 이 꽃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 是模仿动物的高手. 네, 동물을 되게 모방을 잘하는 고수다. 翅膀. 사실 5급 단어인데 모르면 어떡하지? 날개가 발달되어 있다. C. 와, 쌤 단어 진짜 어려워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마음 심자가 3개 들어있는 굉장히 독특한 글자죠. 이게 이거보다 어쨌든 더 높이, 더 키가 크게 자란다. 是 蝴蝶,蝴蝶도 5급 단어인데 나비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다. 자, 일단 우리 꽃 찾아가요. 꽃을 찾았더니 3번 달러 꽤 뒤로 가서 여기서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들어있는 여기서부터 읽으면 안 되고요. 이게 들어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한 단위가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의 시작으로 가면 결국 3번 달러 앞으로 갑니다. 事实上, 사실상 不光뭐뭐일 뿐만 아니라 여기 예, 짝 있어요. 不光动物世界里有很多模仿植物的高手. 동물 세계에는 많은 식물을 모방하는 고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植物世界里 식물의 세계 속에도 也有很多模仿动物的高手. 예, 동물을 모방하는 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꽃.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답이 나왔다는 게 느껴지죠? 정답은 뭐가 될까요? 예, A가 되겠습니다. 100번 가볼까요? 이 꽃은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이미 썼잖아요. 자, 또 마음심자 3개 나온다. 어떡하지? 이거의 공간 위치 차이가 무슨 작용을 주로 갖고 있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네, 그냥 찾을 거예요. A. 감소시킨다. 곤충의 방해를. B. 추진 이화 화분. 네, 그래서 다른 곳에 꽃가루를 촉진시킨다. C. 鸟类停留. 조류가 머물 수 있게 매료시키고 끌어당긴다. 防止自身受粉. 네, 受粉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거 하는 것을 방지한다. 우리 일단 이거의 공간 위치 차이 찾을 거예요. 아까 그 뒤로 4번 단락 갔더니 이거의 공간 위치 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은 바로 앞이라서 딱히 읽을 필요가 없었고요. 뒤로 갑니다. 是多种植物 많은 식물들이 用来 이걸 사용해서 촉진한대요. 뭐를? 이화 授粉. 답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어디 있어요? 똑같은 표현. 네, B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속독 잘 됐죠, 이번에. 그래서 속독은 이제 기술인데요. 쌤하고 하는데 는 엄청 잘 돼요. 근데 저 혼자 하면 왜 저는 이렇게 빨리 안 풀리죠? 보통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포인트를 잘 못 잡는 데서 보통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엉뚱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이 표현은 거의 바뀌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여러 군데가 아니라 딱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나올 표현을 잡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잡은 포인트는 온 글에 다 나오는, 예를 들어서 동물 이런 걸 포인트로 잡는다면 동물만 해도 지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형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셔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익숙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쓰기 같은 경우는 2가지 글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친 시험에 따라서, 시험 장소에 따라서 일단 그 중국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 두 편의 글이 어떻게 나냐고 똑같을 수 있겠어요. 난이도가 좀 다르긴 하겠죠. 상당히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비슷한 난이도의 좀 다른 글을 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요게 이제 문제가 많이 유출되고 이래서 그런 걸 막는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약간 이게 평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어쨌든 분명히 그 중에 한 편이 조금 더 쉽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풀이하는 게 나 9월 시험 쓰기 저거 아니었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친 시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요거를 보면서 자꾸 저랑 뭘 하시냐면 줄이는 거. 이 요약을 하는 거는요, 또 요령이거든요. 일종의 기술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써내고 어떤 부분을 버리는지를 잘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름 되게 간단하고, 바이팡리. 그 다음에 떵쌀 눈초 3년차 아시죠, 여러분? 그 인력 것처럼 자전거로 이렇게 사람들 뒤에 태워가지고, 베트남에도 있던데요. 그거를 이제 밟다. 이 페달을 돌리다 할 때 떵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짠은 돈 같은 거 모을 때 보통 짠치엔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데 6급 단어입니다. 방향 보호는 짠시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5급 단어예요. 취엔, 기부하다, 기증하다. 보통 내는 거기 때문에 취엔, 초라는 방향성을 많이 쓰게 되고, 총 6단락이면 사실 단락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 쓰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단락은 제가 13단락, 14단락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1000자의 글을 400자로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40%. 그러니까 반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반이 안 되는 내용으로 줄이면 이게 길이감에 따라서 적절한 단락 개수라는 게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런 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고, 뭐 한 문장하고 바꾸고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제가 많이 되는 게 한 8달락, 1000자의 글은 7달락, 요쯤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400자의 글은 가장 일반적으로 4, 5단락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6단락도 사실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락별로 너무 내용이 6개가 다르다. 그러면 굳이 뭐 안 줄여도 되긴 하는데, 제가 오늘 봤더니 역시 이게 연결돼야 되는 단락이 있었어요. 줄여보니까. 나중에 딱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저는 4단락으로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분배를 좀 할 거고, 기본 규칙부터 빨리 읽겠습니다.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제가 사실 이거 매달 얘기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얘기해야 돼, 이제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이게 1번 단락, 2번 단락 있다고 차요. 단락은 이렇게 2칸씩 띄워져 있잖아요. 앞뒤 뿅뿅 들어가 있는데 무조건 40%씩 줄여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쭉 연결하면 좋은 요약 장문이 되냐? 아니요. 요약 장문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단락은 80%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있어요. 아예 날려버리는 단락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단락이 막 날아가요. 이 단락 안 쓸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락별 요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복되는 내용, 오늘도 보일 거예요. 뒤에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 상세하게 설명이 더 들어가거나 좀 문학적인 거 오늘 있을 거예요. 문학적으로 뭔가 좀 더, 사실 앞에 내용인데 좀 이렇게 멋지게 이런 것들 패스. 인칭대사 사용의 주의. 오늘은 이게 없어요. 왜냐면 오늘은 직접합법, 간접합법 바꾸기 없거든요. 요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게 또 몇 개월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몇 개월치를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직접합법은 이제 큰 따옴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큰 따옴표가 들어간다는 거를 내가 그대로 요약 쓰기에 놔도 큰 따옴표 하는 순간 무슨 뜻이 돼요? 인용, 직접 인용, 말 그대로 이 사람 말 하나도 안 바꿀 거야. 돼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6글자? 7글자로 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주제성을 가지고 있는 큰 따옴표라면 그대로 쓰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물이 막 엄청 길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외울 자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린 당연히 이렇게 긴 말을 줄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그러면 큰 따옴표를 쓸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간접합법으로 가는 거죠. 아마 직접합법, 간접합법 하는 거는 여러분이 영어 하면서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워로 했지만 나는 이 큰 따옴표를 안 쓰게 되는 순간 타가 된다든지, 이런 인칭 변화에 주의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좀 쓸 건데요. 이게 연결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요 문장을 썼어요. 근데 한참 안 쓰다가 또 이 문장을 썼어요. 즉 여기 다음에 바로 이 문장이 오는 상황이라 쳐요. 연결이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내용이 좀 띄다 보니까 연결성이 부족해. 그럴 때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 뭐 그래서, 따라서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런 걸로 연결해주면 좀 더 좋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쓰기, 6급 쓰기 같은 경우는 2개의 어떤 시간 분배로 나뉘죠. 첫 번째는 10분 동안 글을 봐요. 이때는
손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펜을 잡으면 안 된다. 뭐 IBT는 원래 못 잡지만. 그리고 그게 내 IBT 화면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PPT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관이 수거를 해 가고 난 다음에 펜을 잡거나 키보드, 자판을 통해서 이렇게 35분 동안 그거를 40%의 글로 다시 써내는 그런 건데 되게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첫 번째는 독해력이에요. 10분 안에 내가 이 글을 잘 못 읽는다. 그럼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력이에요. 독해는 잘했어. 근데 40%를 엉뚱한 걸 골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만 쓰고 있고. 요거는 논리적 사고력. 진짜 죄송한데 요거는 우리가 이 강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건 평상시에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책 좀 많이 읽어라. 아무튼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진짜 작문 능력인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거지 그 표현을 그대로 배울 수는 없거든요. 꼭 몇 개만 이제 외우는 거죠. 몇 개만.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시 중국어로 써내는 건 이제 작문 능력이죠.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주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써보세요. 이거보단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요약 쓰기가. 요약 쓰기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제 10분 동안 그 글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잖아요. 그래서 10분 사용법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할 필요도 없는 말인데 하는 이유는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부터 똑같이 암기하려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10분 안에 그걸 다 외워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표현은 이거는 내가 진짜 딱 써야 되겠다 하는 것만 외울 수 있는 거지 거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 이건 항상 그렇거든요. 앞부분에 주인공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떤 신분이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끝으로 가세요. 마지막 부분으로. 그러면 과정이 이해가 돼요. 항상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랬다. 근데 끝이 이렇게 끝났어. 그럼 대략 이 중간 내용을 읽으면서 경중을 따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이건 안 중요하겠네. 이건 빼야겠다. 이거 나중에 이 내용 기억했다. 써야겠다. 읽으면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고요. 안 그러고 처음부터 읽게 되면 이거 진짜 다 읽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특히 내가 마지막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표현을 탁 내가 찝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약간 이거는 암기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시작은 되게 쉬워요. 시작은 보통 몇 년에 출생한 누구는 아니면 누구누구는 몇 년에 출생했고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출생했는데 뭐 어떤 가정에서 자라서 거의 변함이 없어요. 시작은 쉬운데 여러분도 써보시면 알겠지만 끝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뭔가 끝난 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항상 글이.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우리가 뭐 피아노 연주회를 해도 앞에 약간 삑사리가 나도요. 뒤를 너무 멋지게 끝냈어. 그러면 앞에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사람이 채점을 하잖아요. 앞에 조금 좀 어설펐지만 뒤가 되게 멋지게 끝났어요. 그러면 좋은 인상을 남겨서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앞에 시작은 원대했으나 특히 너무 심하게 원대하신 분들은 앞에 다 열심히 외워서 줄여야 되는 걸 다 쓰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 완전 감점 요인이죠. 사실은 뒤가 없어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쓰다 보니 뒤도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앞만 기억해서 사실 뒤의 내용을 못 읽었거나 그래서 뒤의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되고 상세한 설명하는 곳 혹은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살짝 지워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해야지 하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이게 안 되면 10분은 너무나 턱도 없는 시간이죠. 자, 글을 보지 않고 이제 한 3분을 남기셔야 돼요. 글을 보지 않고 다시 연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첫 번째 단락에 이 내용을 쓰겠어. 두 번째 단락에 아까 내가 쓰려고 했던 게 뭐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빨리 가서 다시 보셔야죠. 됐어요? 이제 1분 남았어요. 진짜 이제 사라져요 하면 주인공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 마지막에 내가 쓰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전략적으로 암기. 그 다음에 이제 PPT 감독관이 가져갔어요. IBT 화면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내가 외워놨던 거 다 써요. 다 쳐요. 그리고 PPT 같은 경우는 그 원고지 모양을 피해서 그 외 OMR 카드 보시면요. 딱 보여요. 그 컴퓨터에 들어갈 테두리. 그거 말고 그 바깥쪽.
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써놓고 그 다음에 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국어로 했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석을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국어로 나중에 살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어색하더라도 직역했습니다. 바이펑리라는 사람은 당연히 실존 인물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바이펑리는 1913년에 출생했는데 가정 형편이 가난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들어간 적이 없고 공부를 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 같은 말 아닌가요? 학교를 들어간 적 없고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이 중에 한 놈만 머릿속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10몇 살에 다른 사람들에게 날품팔이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한 문장, 요 한 문장. 후에 그는 티엔진에 왔고 3년차 기사가 되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3년차를 밟았으며 생활을 어렵게 지냈다. 네. 그러나 바이펑리는 여전히 금연 성실하게 일해서 여러 번 노동모범으로 뽑혔다. 모범 노동자로 뽑혔다. 그는 자신의 근면한 노동을 통해 4명의 아이들을 부양해서 키웠고 또 그들을 대학에 보냈다. 자, 아직 1번 달랑 멀었어요. 자신이 3년차로 하나의 행복의 길을 밟아내고 자녀들을, 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제가 말하는 뭔가 문학적인 표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모두 대학생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노인은 비할 바 없이 기쁘고 안심이 되었다. 이 여태껏 학교에 들어간 적 없고 난도 없고 기억자도 모르는 노인은 이로부터 오직 지식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는 자신의 매우 적은 월급을 아껴 친척과 친구의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할 때 도움의 손을 뻗었고 그들이 동반한 것을 지지했다. 여기까지가 1번 단락이고 마지막 단락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단락이 되게 그냥 한 문장이거든요. 이 물질생활 기준을 최저점으로 억누른 노인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사람을 돕는 에너지를 최고점으로 분출했다. 아, 그럼 대략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거를 모는 사람이면 돈을 많이 벌 리가 없어요. 근데 최고점으로 분출했다는 얘기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거의 자기가 번 돈을 다 다른 사람의 그 공부를 돕는 데 썼겠구나. 그러면 그 중간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과정, 결과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감안하면서 2번 단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은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고생하여 약간의 돈을 모았다.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겹쳐요. 그쵸? 앞에서 힘들게 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980년 74세 고령의 바이펑리 노인은 이 글이요. 계속 바이펑리 라오른 이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줄일 때 바이펑리 아니면 라오른 아니면 타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안 쓸 거예요. 그럼 글자 수가 쓸데없이 바이펑리 라오른 하면 5글자. 3년차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노년을 편하게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보고 들은 것은 그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했다. 그때 고향에서 그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물어보고서야 그들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부모가 학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바이펑리 노인은 계속 이렇게 나와요. 바이펑리 노인은 엎치락 뒤치락 잠을 자기 어려웠고 동시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했다. 자, 2번 단락 끝났어요. 3번 단락 가요. 가족회의에서 바이펑리 노인은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자신이 예전에 3년차를 밟아 번 돈을 전부 고향에 기부해서 교육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노인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고 가족들도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 이후 노인은 저축을 기부했고 하나의 교육장려기금회를 세웠다. 교육장려기금회. 고향 사람들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굉장히 좋은 말을 적은 현판을 제작해서 바이펑리 집으로 보냈다. 네, 좋아요. 더 많은 돈을 모아 교육 사업을 지지할 수 있기 위해 바이펑리는 다시 3년차를 또 끌게 된 거예요. 그는 생활상에서 더욱 아꼈고 종종 2개만 또 이게 이제 뭐예요? 아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두에 짠지 곁들여 한 개 해결했군 이런 거 머릿속에서 살짝 지워버릴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바이펑리 노인이 보기에는 오히려 즐거운 일이었다. 바이펑리의 딸이 말하기에 예전에는 연로한 아버지가 큰 길에서 3년차를 밟는 것을 보면 자신의 마음이 매우 괴로웠고 또한 이웃에 의해 자녀들이 불효한다고 욕할까봐 걱정을 했대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종 그들을 타일렀고 그들에게 자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그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편하다. 나는 이게 가장 즐겁다. 라고 얘기했다. 아직 멀었어요. 4번 달라. 딸이 말하길. 자, 딸이 2번 말하네요. 그죠? 딸이 말했다. 비록 그들의 생활 조건은 평범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모든 저축을 기부한 일에 대해 그들은 아무런 원망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겨준 정신적 양식에 매우 감사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런 원망도 없다. 이것도 필요 없는 말인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모두 지지했단 말을 이미 한번 했고 또 뒤에 말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한다는데 원망을 할까요? 바로 이렇게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바이펑리 노인은 연이어 35만 위안을 기증했고 모두 300여 명의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공부의 꿈을 이루어줬다. 자, 5번 달라. 바이펑리 노인의 큰 사랑과 헌신을 표창하기 위해 2009년 그는 100명의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중국을 감동시킨
특별상을 받았다. 이 노인은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은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지지하도록 감화시켰으며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대열에 들어오겠다. 이것도 같은 말 아닌가요? 보시면 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지지하도록 감화시켰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열에 들어오겠다. 중에 한 놈만 고를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앞에보다 뒤가 훨씬 쉽거든요. 쉬운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 네티즌은 바이팡리 노인을 이렇게 칭찬했다. 그는 낡은 3년차로 선량함과 헌신을 발견했고 그는 자신의 등으로 수많은 학생들의 희망을 짊어졌다.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안 써도 될 것 같고 아까 6번 단락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것도 표현이 어때요? 굉장히 문학적이죠. 어차피 앞에 내용에 대한 중복인데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려고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안 써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X예요. 나 어제 이거 PPT 만들 때 X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저 같으면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거든요. 즉, 이 노인은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요 대열로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요걸 좀 외워놓고 나중에 전략적으로 요걸로 딱 끝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를 거의 400자에 맞도록 최대한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일단 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할 건데 바이팡리는 가정 형편이 가난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라 그랬잖아요. 전 뒤에 깔래요. 공부를 한 적이 없고. 10 몇 살에 진짜 쓸데없는 말. 날품팔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냥 딱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딱공. 요게 한 문장. 요거는 이제 원래 한 문장하고 달라요. 우리가 줄였을 때 한 문장. 후에 그는 제가 쭉 봤는데 티엔진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3년차 기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잔다는 말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1번 단락에서 가정 형편이 가난해서 3년차 기사가 되어서 바로 어디로 가요? 근면한 노동을 통해. 그는 열심히 했다는 얘기니까요. 자신의 근면한 노동을 통해. 자, 그는을 안 써야죠. 왜냐하면 지금 한 문장으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여기 그는이 있어요. 4명의 아이들을 부양하여 키웠고 그들을 대학에 보낸 건 중요한 정보죠. 대학을 보냈고 자, 여기까지. 그 다음 1번 단락이 조금 더 남았어요.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사실 전달만. 우리 사실 적시면 할 거예요, 진짜. 그는 아까 그거 한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주어를 다시 만드는데 노인은 안 했고 저는 그는 이로부터 오직 지식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깊이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되었고 따라서 그는 이제 쓸 필요 없죠, 우리가. 자신의 매우 적은 월급을 아껴.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제가 어떻게 합쳤는지 보시겠어요? 친척과 친구의 아이가 학비를 내지 못할 때 도움의 손을 뻗었고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지했다. 대신에 그들 자리에 얘를 넣어요. 친척과 친구의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식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돕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계기는 써야겠죠. 그래서 딱 중요한 것만 썼어요. 중요한 것만. 가난해서 3년차 기사가 되었고 그럼에도 열심히 일해서 애들을 대학에 보냈는데 이걸로 지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게. 네. 중국어 한번 볼게요. 바이팡리 인 이런 거는 원래 없는 표현인데 뭐 때문에 家境贫寒没念过书十几岁就开始打工 여기가 한 문장. 后来他当起了三轮车夫通过뭐를 통해서 自己的辛勤劳动을 통해서 抚养大了4个孩子还将他们把他们 하셔야 돼요. 그들을 送进了大学 계속 他由此여러분 이제 우리 요 정도는 좀 쓰자고요. 요는 종이에요. 눈에 얘기지만 이 츠는 쩌로 시작하는 말은 웬만한 건 다 돼요. 저거, 저뭐, 저양, 저리. 뭐 웬만한 건 다 된다고요. 이것으로부터 深知 깊이 알게 되었는데 뭐를 只有 잘 보이시죠? 오직 A 해야만 비하다. 只有知识才能够改变命运. 因此 따라서 省下微薄的工资. 이 말이 어려우면 很少的工资. 支持亲友的孩子们. 네, 친척과 친구들의 아이들이
读书 하는 것을 지시해 주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단락.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웠고요. 연도 외우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거든요. 2000년대 외우기는 쉬워요, 여러분. 1900년대 외우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숫자가 막 다 다르거든요. 그냥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냥 나이로 가면 될 것 같아요. 74세의 그리고 라오팡리는 네, 이렇게 할게요. 바이팡리죠. 바이팡리는 네, 요거 노인은 안 썼어요. 제가 여기 뺄게요. 바이팡리는 3년차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노년을 편하게 보낼 계획이었다. 요거는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자 보세요. 생각을 바꾸게 했다는 얘기는 어차피 뒤에 우리가 생각이 바뀐 걸 다 알게 될 내용이라서 그러나 하고 고향에서 그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하고 제가 순서를 좀 바꿔봤거든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 글이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농지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이러이러해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요게 나중에 인 들어갈까? 뭐 때문에?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부모가 학비를 부담할 수 없어. 여기서부터 가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로한 거는 원래 말투를 바꾸거나 어순을 많이 바꾸거나 추가한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하고 다르다. 없어서. 그 다음 원래 농지는 庄稼 地里. 庄稼. 물론 6급 단어긴 하지만 되게 어려운 단어여서 그냥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요렇게 순서를 바꾸면 훨씬 문장이 짧아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 엎치락 뒤치락 하실 거예요? 하지 마시고 바이팡리만 쓰든 노인만 쓰든 적절하게 아니면 다라고 해도 돼요. 노인은 여기에 제가 추가로 이로 인해 라는 말을 좀 넣어주니까 훨씬 좋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로 인해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원래는 했다 해서 한 문장이죠. 했는데 라고 제가 심표를 찍었어요. 그리고 3번 단락과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2번, 3번은 무조건 하나의 단락인 거죠. 한 묶음인 거죠. 그것은 바로, 이게 추가일 거예요. 이런 말을.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당연히 예전이죠. 3년차를 밟아본 돈을 전부 고향에 기부하여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까지를 한 문장으로. 노인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원래는 가족들 예를 썼단 말이에요. 그거는 앞에 이 말이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그걸 뺐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저는 떠우를 그냥 넣을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그의 선택을 존중했고 이렇게만 존중했다가 아니라 존중했고 고향 사람들은 다른 대상이니까 이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원래 현판 이런 말 되게 어려워요. 그냥 특별히 하나의 감사패를 제작했다. 집에 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2번 단락, 3번 단락을 완전히 연결해 버렸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4岁的 바이팡리 준베이. 준베이가요. 뒤에 이렇게 긴 동사가 들어있거나 한 목적어가 나올 때는打算하고 뜻이 똑같아요. 준비하다가 아니라 뭐뭐 할 계획이다. 告别三轮车回乡 고향에 돌아가서 안 편안하게 또 보내기로 완년 하면 노년을 보내기로 계획을 했다. 可是在老家 근데 고향에서 他看到 뭐를 보게 됐냐면 자, 一群孩子 in 요런 게 이제 없는 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으로 뺐어요. 家庭条件不好父母无法负担学费 하기 때문에 are 없었어요. 在田里干活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老人 in은 因为 그 다음에 词는 아까 저로 시작하는 말은 다 된다고 그랬죠. 因为这个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추가해 준 거거든요. 이 때문에 做出了一个重要的决定을 했는데 자, 단락은 바뀌지만 우리는 계속 가요. 那就是 이런 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다? 要 뭐 하려고요? 将 把自己蹬三轮车攒下的钱을 전부 다 捐给老家办教育 교육 사업을 하기로 한 거죠. 家人们 都로 바꿨죠. 尊重他的选择乡亲们特意制作了 특별하게 제작했다. 一块感谢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많이 줄여냈죠. 자, 이제 4번 단락. 4번 단락 되게 길어요. 더 많은 돈을 모아 교육 사업을 지지할 수 있기 위해 이 두 개 중에 하나만요. 바이팡리 하든지 노인 하든지. 전 노인 했어요. 노인은 또 3년 차를 밟게 되었고 또 이제 안 해도 돼요. 생활상에서 더욱 아껴 따로 끝내면 뒤에 자세한 설명 아까 우리 머릿속에 지워버렸거든요. 안 할 거예요. 자, 여기 한 문장.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가 이때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짜이 사람 칸라이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주의하실 거 라이 칸 아니에요. 짜이 사람 칸라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바이팡리 노인 안 하고 바이팡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즐거운 일이었다. 이 말만 하고 그 다음 이제 딸이 두 번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딸은 자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변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딸의 포인트를 맞춰서 딸이 하는 두 번의 말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보면 첫 번째 말의 핵심은 뭐냐면 되게 마음이 아팠다. 근데 아빠는 이게 되게 좋다고 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요거. 바이팡리는 오히려 자기가 느끼기엔 되게 이게 즐거운 일이었다. 로 넘기고 사실 저는 두 번째 딸의 말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딸이 말할 때 비록 그들의 생활 조건은 평범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기부한 일에 대해 원망없다. 이거는 사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뒤에 말을 딱 보면 그녀는 탈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겨준 정신적 이 양식에 매우 감사했다. 이게 훨씬 자녀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에 걱정하는 거는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사람들이 우리 욕하면 어떡하지? 이거는 결과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핵심적인 얘기는 요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이 노인의 얘기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이제 행적에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렇게 빼고 10여 년 그냥 동안 바이팡리는 노인 빼고 연이어 빼고 35만 위안을 기증했고 300여 명의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럼 당연히 꿈을 이루어줬다. 이거는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 그러면 4번 단락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그대로 为了能攒下更多的钱支持教育事业 하기 위해서 老人又登上了三轮车生活上也更加节省 이렇게 끝났습니다. 在旁人看来是辛苦的事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在白方里看来却是一种乐事 즐거운 일이었어요. 女儿说虽然他们的生活条件都很一般 평범할 수밖에 없겠죠. 잘 살기는 힘든 상황인 거예요. 但他非常感谢父亲留给自己的精神粮食。10多年来白方里捐款35万元 资助 돈으로 자본으로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资助了300多个贫困孩子的学费和 혹은 위生活费. 네, 이렇게요. 자, 5번 단락. 바이팡리 또 노인을 뺐어요. 큰 사랑과 현실을 표창하기 위해 요런 걸 좀 외우고 싶지 않나? 2009년 그러면 쓰시고 나는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 상 이름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百位感动中国人物 100명의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 로 선정되었고 요것도 2년 후 뭐 이렇게 기억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전 2000년대는 되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항상. 중국을 감동시킨 특별상 이렇게 받았다. 요게 한 문장. 이 노인은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빼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은 또한 그 다음에 앞에 게 좀 어렵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뒤에 거.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대열. 요런 대열에 들어서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러고 저는 끝이거든요. 자, 볼게요. 为表彰白方里的大爱与无私. 자, 우스 하면 뭔가 사사로움 없이 남을 항상 위해서 헌신하는 요건데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그냥 大爱로 끝내세요. 2009年他被评选为百位感动中国人物 2011年获得了感动中国特别奖。这位老人不仅用自己的实际行动帮助了很多人，他的精神也让越来越多的人 갈수록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加入队伍 특히 6급 단어고 되게 이거 표현 많이 나오는 거예요. 加入到了助学的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队伍 어떤 대열 속으로 队伍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글자 수가 400하고 6글자가 많은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단락 포기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락은 제가 4개로 나눴어요. 아까 보면 단락이 아예 연결이 됐잖아요. 그건 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1번 단락은 바이팡리 소개 2, 3 그동안 번 돈을 교육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4번 단락은 다시 일을 시작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도운 그 과정 그 중간에 딸 얘기도 뭐 나오고 했어요. 5번 단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6번은 땡 안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사실은 저는 이 단어를 쓰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행. 그래서 바이팡리라오른의 샨주. 근데 이 선행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밑에 바이팡리라오른의故事. 괜찮아요. 괜찮아요. 三轮车踏出的善举. 3륜차로 밟아낸 선행. 뭐 이런 것도 되게 멋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쓰기 중에 여러분이 또 이게 아닌 쓰기를 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쳤던 쓰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뭐라 그랬냐면 이게 100%를 40%로 잘 골라내는 건 좀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술이기 때문에 왜 또 요령이 있고 아까 보면 이렇게 제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현을 뒤집는 거.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게 긴데 사실 얘를 앞으로 딱 치고 가면 되게 짧아지는 경우. 요런 거나 아니면 이제 딸 얘기 2개 나왔죠. 그럼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이 글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딱 고른다거나 요런 것들이 다 어떤 일종의 딱 보다 보면 규칙성이 또 나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렇게 한 편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편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요 앞에 제가 지금 찍은 게요. 거의 100개 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100개까지 못 보더라도 최근 거를 최대한 내가 좀 거꾸로 시간을 올라가면서 이게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10월에도 시험 쳐서 빠르게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풀이 해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라이브 HS K-트렌 정시사중 국어학원